또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예. 책은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주지 못한다. 예.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뭐, 독서 토론회니, 뭐, 이런 거 있죠. 뭐, 독서를 하면은 뭐, 인생이 달라지고, 뭐, 박사라고 하시는 분은 나와가지고 그걸로 뭐, 젊은 애들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던데, 예. 확실하게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책은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주지 못해요. 예. 뭐 과학적인 사고 능력이라는 게 뭐 이런 거겠죠, 대충. 뭐 합리적인 사고, 뭐 이성적인 사고, 뭐 체계적인 사고 이런 건데, 그죠? 이 책이 과학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과학적인 증명이 정보의 형태가 되는 정보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책이고, 정보의 형태가 되는 순간, 이거는 더 이상 과학적인 증명이 아닌 어떤 scientific한 팩트가 아니라 이 순간 뭐가 되냐면 historical 팩트가 됩니다. historical 팩트. historical 팩트가 돼요. 예.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죠.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능력이 뭐냐 하면 그 어떤 현상을 가지고 그거를 이론에 맞는지 확인해 가는 작업이에요. 확인해 가는 작업. 책은 그 결과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정보의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예, 없다고. 이게 과학적 사고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그 정보를 토대로 본인이 이 작업을 해야 돼. 본인이 스스로가 정보에서 이렇게 얘기했네. 정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 이게 맞나? 의문을 갖고 이 증명을 스스로 해봐야 된다. 이 증명을, 과학적인 증명을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학적인 사고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하고 증명이 맞는지 틀린지, 증명이 이론과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을 변경하고 어떻게 definition을 바꾸고 어떻게 statement of fact를 바꾸는지를 생각해가는 그 과정이 과학적인 사고 능력이에요. 근데 과학적인 증명이 이런 정보가 되는 순간, 그리고 이 정보를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연히 팩트겠죠. 왜냐하면 이 과학적인 증명을 정보화한 거니까 당연히 팩트겠죠. 예? 당연히 팩트인데 그거에 대한 모든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이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려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차이를 구별 못하면 아예 모르죠. 그죠? 그리고 과학적 사고 능력이 없으면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이게 없으면 과학적인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인 증명을 본인이 못합니다. 어떤 명제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적인 증명을 할 수 없으면, 그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명을 할 때, 나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당시는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으면 과학적인 증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과학적인 증명을 쓸 수가 없으면 무슨 얘기냐? 어떤 팩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그게 그 팩트인지 아닌지 에비던스를 제시할 능력이
본인이 관찰한 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본 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볼 때는, 본인이 볼 때는 감정적 사고를 하게 돼, 감정적 인지를 하게 돼 있어요. 감정적 인식을 하게 돼 있다고. 무슨 얘기냐?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과학적 증명 능력이 본인이 없으면, 본인이 느끼는 대로 그거를 사실로 판단하고 본인이 보는 대로 그걸 사실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쉽게 가지고 뭐 물리나 수학을 하든 아니면 과학을 하든 아니면은 저기 사회학을 하든 인문학을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과학적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과학적 증명 혹은 과학적 사고 능력이 거의 필요 없는 분야는 예체능이에요. 감성을 자극하는 분야, 감성을 자극해야지만 하는 분야. 그거는 과학적 증명 능력, 과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거를 듣고 느끼고 깨닫는 거는 과학적 능력, 과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퍼폼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을 쉽게 해가지고 연주를 연습을 해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 시간을 연습을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거기에도 또 예외는 있어요. 천재는 아니야. 예술 쪽에는 천재들이 많죠. 그죠? 천재들이 어떤 그런 근거나 과학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게 능력인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쉽게 해가지고 뭐를 음악적인 걸 잘하고 뭐 노래를 잘하고 싶어, 아니면은 뭐 악기를 잘 다루고 싶어, 아니면 뭐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같은 내용, 같은 실습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잘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게 이제 언제 필요하냐? 그냥 그림을 그릴 때랑 컴퓨터로 그림을 그릴 때 달라지죠. 물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 글 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코딩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딩으로. 프로그래밍으로. 그럼 첫 번째 필요한 건 그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인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식에 관한 문제예요. 감정적 인식에 관한 문제예요. 감정적 인식에 관한 문제고, 그 인식을 한 거를 내가 프로그래밍으로 코딩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과학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잘 그린 그림, 내가 봤을 때 잘 그렸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모니터에다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는 과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게임 코딩하는 사람들, 물론 예술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보이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지만 at the same time 컴퓨터 코딩 능력이 있어야 되고, 컴퓨터 코딩을 한다 할 때는 시스템 설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 설계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왜? 프루프 오브 프루프 메소드를 하기 위해서요. 본인이 쉽게 해가지고 이게 맞다는 증명을 하기 위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어린애들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애들 너무 책 읽지 마세요. 책을 읽으면, 물론 이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 주사위 했었을 때 그 밑에가 그러니까 O 쪽에 추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물리학적 지식이에요. 물리학적 지식을 내가 이제 응용할 줄 아는 거죠. 근데 그 물리학적 지식이 없으면 제가 그렇게 구현을 못 했겠죠.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겠지. 그죠? 근데 그 물리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사고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식과 어느 정도의 리딩을 통한, 읽기를 통한 인식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그 인식한 걸 가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거는 그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생각을 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생각을 하게. 근데 생각을 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부모나 제 3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천방지축으로 뛰어놀게. 어떤 사회가 허용하는 어떤 그런 범위를, 어떤 뭐 예절이나 매너에 대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 아이들이 그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자기의 논리를 개진하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논리적인,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강의를 하나 지금 머리 굴려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논쟁에 관한 강의예요. 논쟁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강의를 제가 지금 준비 중인데, 합리적인 논쟁, 합리적인 논쟁이 익숙해져야 돼요. 합리적인 논쟁이. 소리 지르고 깡다고 부리고 하는 건 합리적인 논쟁이 아니에요. 그건 제 입장에서는 그건 논쟁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개소리인 거고, 그건 이제 말싸움밖에 안 되고, 합리적인 논쟁을 하고, 합리적인 논쟁을 위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그렇게 애를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책 읽는 건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알게 되면, 아까 그 absolute observing에서 뭐를 찾아야 되는지, 뭐를 봐야 되는지를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논쟁을 할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스테이트먼트가 사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팩터를 찾아야 되는지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과학적인 사고 능력이에요. 그게 과학적인 사고 능력이고, 그거는 책을 읽는다고 책을 그냥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과학적 사실들을 받아들인다고 절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 너무 많이 읽게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이제 합리적인 논쟁을 하는 방법도 물론 이제 부모들이 알아야겠지만, 그거보다는 애들하고 계속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논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지, 특히 어릴 때는 책 읽히지 마세요. 책을 읽는다고 그걸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한다는 게, 그 성경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얘긴 한데, 성경을 그 소위 말하는 어린이 성경이 됐던 뭐가 됐던, 성경을 7, 8살 때 읽는 거랑 10살 때 읽는 거랑 30살 때 읽는 거랑 40살 때 읽는 거랑 50살 때 읽는 거랑 틀려요. 그 받아들이는 게 틀리다고, 받아들이는 게. 왜냐하면 물론 왜 이제 1차적으로는 그게 경험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은 자신의 경험치에 해당되는, 자신의 경험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그리고 이제 어떤 책들은, 어떤 지식은 그 경험치가 쌓여야지만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거를 적용시키고 그거를 깨닫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맞는 책을 어린아이한테 쉽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린이용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읽히지 마세요. 읽힌다고 전혀 그 아이가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딸내미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고,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상황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잘 고민해 보시고,
예, 책을 읽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시는 혹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부모 입장이시라면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체계적인 논쟁, 그러니까 논리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논쟁다운 논쟁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미 아시는 분들이면은 그거를 행하시는 게 좋고, 그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시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본인이 먼저 그거를, 뭐라 그럴까, 익히고 하는 게 그게 순서예요. 예, 그게 순서고, 물론 그게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데, 예. 근데 그렇습니다.